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022년 저희는 대한민국 청년 정치의 몰락을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박지원, 류호정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청년 정치를 보면서 이들이 말하는 청년 정치가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객기의 발로이며 미성숙한 자아도취의 경고망동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 충분히 지켜봐 왔는데요. 한 명은 자신이 저지른 과거 폐악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으며 무너져 내렸고, 또 두 명은 오로지 여성의 인권만을 주장하는 가치를 내세우며 편향 경도된 일방적 주장과 노선으로 결국 자멸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직접 목도한 저희들은 당분간 청년 정치라는 허울만 좋고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짓은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들이 오로지 성공의 발판으로 출세의 지름길이 되어버린 정치 참여로 인해 당분간 청년 정치의 벽은 더 넘기 힘든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징계 처분권 자체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가지고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내주 월요일날 최고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당원권 정지 효력이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대표 직무대행인 제가 회의를 주재합니다. 중징계로 벼랑 끝에 몰린 국힘당 이준석 대표. 징계 불복 선언 이후 공개 행보 없이 측근들과 대책 마련에 고심하며 SNS 여론전에만 몰두하고 있는데요. 당대표 직무대행을 선언한 권선동 원내대표는 당장 월요일 최고위 회의부터 직접 열겠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버티기에 들어간 이 대표와 이 대표 지우기에 들어간 윤핵관, 친윤계가 다음 주 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미 전쟁은 시작된 거죠. 당원권 6개월 정지란 중징계가 결정된 날 이준석 대표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며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를 끝으로 이 대표는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잠행에 들어갔는데요. 측근들과 함께 대책 마련에 집중하며 다양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말한 흑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걸까요? 그는 SNS를 통해 여론전부터 먼저 시작했는데요. 지지 기반인 2030 남성을 향해 국힘당 당원에 가입해달라고 호소하고 별다른 설명 없이 노래도 올렸습니다. 노래 내용에 빵 터졌는데요. 포카혼타스의 주제곡인 이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 없다는 가사가 벼랑 끝에선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뜻하고 자기와 다른 모습을 가졌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건 이른바 윤핵관과 안철수 의원을 동시에 저격했다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처음 시작은 동정과 읍소 전략으로 포문을 연 겁니다. 흡사 저 불쌍하죠? 살려주세요. 왜 무럭무럭 잘 크고 있는 정치 꿈나무의 싹을 잘라버리시려 하나요? 라고 들리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권선동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 지우기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간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속도전인데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펼치는 신속한 대응인 거죠. 징계 결정과 함께 바로 이 대표의 당권도 정지됐다며 어서 징계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는데요. 당장 월요일 최고위 회의부터 이 대표 대신 자신이 직접 회의를 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반론의 여지도 반격의 빌미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이 대표에게 윤리위 재심 신청이나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의 권한을 활용해 자신에 대한 징계를 막겠다는 뜻도 밝힌 만큼 오는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참석할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마도 헌정사상 최초로 한 당의 당대표가 2명인 상황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대로 절대 물러날 일 없는 이준석 대표는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게 될 텐데요. 결국 충돌이 예상되는 거죠. 일단 누가 이기나 지켜보는 걸로 하시죠. 꿀잼이 터진 듯합니다. 국힘당에 이준석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박지원이 있죠. 구제불능, 자기 자신이 고쳐서 쓸 수 없는 인간임을 매일같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박지원 씨. 매일같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해오며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공분을 사왔는데요. 결국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박지원 씨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2주기인 9일 민주당이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편에 서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또 하나마나한 헛소리를 짓거려댔는데요. 이날 박 씨는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2년 전 오늘 우리 사회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성범죄로 피소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했다면서 사건 이후 고인의 일부 지지자와 강성 팬덤은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고 유언 비어를 퍼뜨리는 2차 가해를 했다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역시 패미스러운 글을 써내려간 박 씨는 부당한 폭력으로 고통받는 시민과 함께 싸우는 것이 우리 당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목청을 높였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아직도 박원순 시장 사건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범죄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마녀 사냥으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피해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마치 사실인 양 박원순 시장을 범죄자로 몰고 있는 거죠. 오로지 자신의 신념과 가치만이 중요한 사람, 왜곡되고 편향된 신념과 가치가 어떠한 무서운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저는 단언컨대 그는 패미 말고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정치는 그걸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의 궤적을 보면 더욱더 확실해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의원을 향해선 어린아이에게 과자를 주는 것을 유아 성추행범으로 보는 것이 비난이고 집 앞까지 찾아와 주소를 공개하는 것이 억압에 불과하냐고 반발했는데요. 박 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반발하며 어린아이와 그 부모, 그리고 저에게 가한 폭력이고 어떤 오프라인 폭행으로 이어질지 모를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박 씨를 향한 지지자들의 비난 자제를 촉구하며 비판 아닌 비난, 토론과 설득이 아닌 억압은 단 한순간도 민주당의 언어인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박 씨는 이 의원이 새벽에 올린 트위터를 보며 어제 페북에 올린 글이 과연 진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박 전 씨가 한 남자아이에게 과자를 입으로 전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두고 일부 네티즌들이 성추행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아이와 놀면서 장난친 장면일 뿐이라고 정면 반박했는데요. 박 씨는 8일 새벽 SNS를 통해 저는 기독교 신자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사랑으로 돌본 아기가 있다. 저는 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봐왔다며 공개된 사진은 매일 주일마다 보던 아이와 놀면서 과자로 장난치는 장면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인터넷 언론이 그 영상의 일부만 캡처해 제가 아동 성추행을 했다는 악의적 허위 기사를 유포했다며 이것을 본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은 제명인의 마을을 비롯해 여기저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기사를 올려놓고 저를 아동 성추행범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도 끝나지 않은 조국 전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짤짤이라고 발언한 최강욱 의원에게는 징계를 내리게 했던 당사자가 본인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물의를 일으켰고 그걸 보고 들었던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2차 피해자라는 논리였습니다. 전 사실 박 씨와 남자아이가 과자 뽀뽀를 하는 사진을 보고 혐오스러운 감정을 느꼈는데요. 다 큰 여성이 자신의 의지를 정확하게 밝힐 수 없는 미성년을 대상으로 뽀뽀를 유도하는 사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인 건데요. 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박 씨는 저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한 것 자체가 이미 2차 피해를 발생시킨 겁니다. 내가 하면 장난이고 남이 하면 성범죄가 되는 걸까요? 참 이상한 논리죠. 저는 박 전 씨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더 나아가 당원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전 비대위원장으로서 명예마저 땅에 떨어뜨리는 박 씨에게 당원권 영구정지라는 징계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내로남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청년 정치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이제 한 당의 대표가 그렇게 성상납 의혹으로 징계를 받는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또 청년 정치를 이제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는 물론 그의 모든 뜻을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존중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의혹을 받는 것에 있어서만으로도 굉장히 청년 정치에 오점을 남긴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